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방 헬스케어 세 번째 시간, 소변과 전립선입니다.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 남성에게는 정말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인 이 소변 문제, 그리고 그 소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방적인 처방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당히 자료가 많아서 본초학적이나 또는 양리학적, 그 다음에 방지학적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섞어서 하다 보니까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 뒤를 꼭 보실 필요는 없고 앞부분에 어떠한 증상에서 어떠한 약제를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만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뭐 전립선 한번 살펴보죠. 뭐 남성 얘기만 주로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뭐 이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이런 일이 여자는 전립선이 없으니까요. 예.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직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학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줌을 보관하는 이제 방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액을 만드는 고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전립선인데요. 보통 전립선을 검사하러 가게 되면 병원에 가면 항문으로 이렇게 이걸 넣을 수 있게 돼서 이 부분을 이제 항문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뭐 대부분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이제 생식기관이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정액은 여기 고환, 부고환을 만들어져서 수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전항정을 거쳐서 전항정에서 이제 액체가 조금 더 생성되죠. 이렇게 했다가 전립선으로 가서 쿠퍼선을 통해서 요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쿠퍼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성이 이게 여기 나오다 사정 전에 무색의 투명한 분비물인데요.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정자가 나갈 길에 청소 역할도 하고요. 산성인 여성의 질을 중화시켜서 정자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액을 만드는 것이 쿠퍼선이 되겠습니다. 선이라는 게 선자가 이 선이 아니고 그랜드의 샘이란 뜻이에요. 샘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성의 질은 왜 산성이냐? 아무래도 세균이 산성해서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산성도가 떨어지면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요도를 통해서 세균이 침투가 돼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오줌 소태라고 표현하나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방광염에 걸리죠. 특히 이제 여성들은 요관이 남성하고는 달리 짧기 때문에 방광염에 걸리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가 산성인데 정자가 이 산성인 지역을 통과하면 잘못하면은 생존이 세균으로 간주가 되니까 생존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중화시켜서 생존을 도움을 주는 이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측면으로 살펴봤고요. 이거는 정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방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주름이 많이 잡혀 있겠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변이 가득 차면 커졌다가 줄어들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 좀 이렇게 잘 신축성이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립선에 이제 요도구를 통해서 소변이 나가거나 또는 정액이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눌릴 수가 있다는, 여기가 커지면 이쪽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광 위쪽을 누르는 수가 있고, 요 요도관을 누르는 두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게 요도 바로 밑에 있고요. 전립선 관 모양이 많은 샘이죠. 이렇게 그 호르몬 같은 거를 만드는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립선새는 우유와 같은 연한 알칼리 액을 분비하고 정자에 의해서 생산되는 산성액과 질의 산성 분비를 중화시키는 작용뿐만 아니라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뭐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젊은 분들한테 해당되지만 이제 저희들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임무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고요. 자, 뭐 아이고 컴퓨터가 약간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75세 이상 남자 70%가 발병하는 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립선이 커지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전립선 비대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 문제는 전이 커지면 요도가 이제 압박되는 거죠. 요도가 압박돼서 소변 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변을 보고 싶지만 쉽게 안 나오죠. 예. 그래서 금방 안 나오고 상당히 변기 앞에서 서 있어야 돼요. 예, 힘을 주고. 그래서 배뇨 지연 또는 요주저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속버스 같은데 여행하고 나서 휴게실에 이렇게 가면 빨리 처리를 오줌은 소변은 되게 보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다음에 나오더라도 졸졸졸졸졸하게 나오는 세뇨 또는 양뇨. 그다음에 아랫배에다 힘을 많이 줘야 나오는 이제 배뇨 곤란이나 복압배뇨.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배뇨 시간이 연장되겠고. 그다음에 좀 나오다가 끊어졌다가 또 힘을 줘야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 본 것 같다. 그런데도 또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배뇨 요점적이라든지 다 봤는데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남 느낌. 예, 이제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배가 아플 지경인데 소변을 못 보는 거죠. 이게 막히는 거죠. 그 이제 한 아버님이 저희 경우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입원을 했었는데 10분 간격으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정말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아침에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꽉 막혀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도에 관을 주입해서 이거를 빼니까 한 2리터쯤 나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식해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생하셔서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조금 내가 이런 쪽의 지식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거 요 폐색이구나. 이거 빨리 조치해 달라고 병원 쪽에 긴급하게 요청을 했을 텐데 그냥 아버지가 저는 이게 이제 빈뇨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전립선이 이제 위쪽을 방광을 자극해서 생각이 있는데 그게 화장실 가는 사이 실내거나 급뇨 막 새는 거죠. 그다음에 요절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변 자주 보는 빈뇨 문제, 자다가 일어나서 보는 야간 빈뇨, 그다음에 본인의 의지하거든 소변 보게 되는 이제 특히 뭐 남성은 좀 덜한데 여자들은 이제 웃거나 뛰거나 해도 그냥 새어서 나오는 기저귀를 차야 되는 그런 거가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자, 뭐 약화되는 기능은 뭐 고기를 좀 많이 먹으면 좀 이렇게 되고요. 노령화 결국에 이것 두 개뿐이죠. 결국에 뭐 전립선 간질 세포나 상피 세포 질간의 상호작용은 결국 뭐 이거 다 이제 노화에 따른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아무래도 채식을 좀 많이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는 건 방법이 없으니까요.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기능 개선을 위한 일상적인 방법은 뭐냐? 지방분 많은 음식 되도록 줄이시고 탄수화물과 야채 양을 늘려라. 그 다음에 술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서 방광에 물이 갈 수 있으니까 과음을 피하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아마 대부분의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그냥 뭐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낳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이제 커지는 케이스에는 이제 그 전립선의 부종, 즉 염증이 생겨서 커지는데 이제 좀 아픈 거죠. 따끔따끔하게 이렇게 아픈 경우에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포공령이나 가시오가피를 써라. 특히 이제 이 포공령은 민들레인데요. 이 뭐 포공령을 쓰는 이유는 그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오가피도 뒷부분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포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천연 항생제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제 금오나라든지 연교를 사용하지 않고 포공령을 사용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제일 뒷부분에다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이 이제 그냥 커지기는 하는데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없는 경우는 산수유, 그 유명한 산수유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립선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변 온도를 그러니까 전립선 주변의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전립선 온도를 올려주는 것 때문에 아까 여기 항문 쪽에 기구를 이렇게 온열 기구를 이렇게 넣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구도 뭡니까 TV 쇼핑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좌우지간 전립선 주변에 말초신경 순환을 좀 향상시켜서 전립선에 탄력을 주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니까 첫째는 육계라는 한약재와 우리가 후추라고 하는 갈기 전에 후추 알맹이를 갖다가 그걸로 이제 약재를 해서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유연성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숙지왕이 있습니다. 숙지왕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뭐 이게 보혈제로서 보혈, 그 다음에 혈액순환 하는 데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가 단 하나 이제 이 약재들을 이용을 해서 처방을 하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매번 물 2리터에 30분만 끓이시면 돼요. 많이 끓이시지 않을 필요 없어요. 뭐 2시간씩 이렇게 끓일 필요 없어요. 그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2리터 정도로 30분 끓이면 한 1.5리터 됩니다. 식혀서 냉장하시고 100ml 또는 120ml 컵 한 잔에다가 하루 2, 3회 음용하시면은 한 달 정도면은 저도 많이 효과를 본 것 같고요. 2달째쯤 넘어가면 거의 없어지는 것 같고 3달째쯤 되면은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다음에 이 처방까지만 들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또는 양리적으로 또는 본처학적으로 관심 있으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5분 정도까지만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때는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없는데 지금 소변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화가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소화 잘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통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수유 12g, 숙지왕 8g, 육계 4g, 호초 2g. 아까 물 2리터 넣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넣어서 끓여서 드세요. 그 다음에 난 소화기관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마른 편이다. 그런 분들은 숙지왕이 이게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러한 약재이기 때문에 요거를 8에서 4로 줄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신
따뜻하게 해주는,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육개를 2배로 4g에서 8g으로 대신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되게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위 부분이 중초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약적으로 배 부분, 중초 부분이 차신 분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소음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소음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뭐 한 6, 70%는 소음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증이 있고 아프고, 그 다음에 아프기거나 소변 문제는 별로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아프기다 하다, 그런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공령이라는 민들레 한약재를 써서 12g을 주약으로 쓰시고, 숙지왕, 육개, 호초 이렇게 해서 약을 처리를 하게 되면 한 달이면 거의 다 완쾌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화에 이상이 없는 경우, 통증은 있고 통증은 없고 소화가 소변 문제가 생겼는데 소화 이상이 없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12, 산수유 12, 숙주양 8, 육개 4, 호초 2. 그 다음이 이제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산수유 12, 숙지왕 4, 육개 8, 후추, 통후추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기만 하다, 소변 문제는 안 생기는데 아프다, 그런 분들은 주약을 산수유에서 포공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요 상태로 그냥 하시고 끓여서 드시면 거의 완쾌됩니다. 네. 이제 조금 깊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수유네요. 자, 산수유인데요. 산수유 나무 잘 익은 열매인데요. 씨를 제거해야 됩니다. 씨를 제거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로가닌, 그 다음에 모로니시드라는, 이게 이제 배당체입니다. 배당체 이따가 설명을 좀 할 것 같고요. 배당체 성분이 1.2%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수유는 보익간신이니까요. 간하고 신을 도와주는 거가 되니까 간은 혈액을 주관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은 방광이니까요. 지금 이것과 딱 들어맞는 거죠. 진짜 산수유는 뭐 정말 하늘이 내려준 남성들의 그러한 한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이기도 하고 식약 공용이니까 정말 하늘이 내려준 천연약입니다. 자, 삽정고탈, 정액이 새는 걸 막아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정액이 쉽게 나간다는 얘기는 일종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양이 유정, 이거 소위 말하면 이제 조루 얘기하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 이게 처리가 좀 있을 때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현운 이명, 이거 남자분 많으시잖아요. 어지럽고 이명 있으신 분도 참 좋다. 그 다음 요술산통, 다리가 아프고 통증이 있는 거죠, 무릎이. 그 다음에 윤요, 뭐 이렇게 오줌 넣어도 안 넣고, 아까 잔뇨감 있는 거, 요의 빈삭, 이게 빈자입니다. 아니 삭자, 이게 숫자가 아니고 삭자입니다. 빈번할 때 할 때. 북루, 여성들의 하열이죠. 그 다음에 대하, 그 다음에 대한 허탈이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많이 나고, 이런 때 많이 쓰는 정말 천연 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가닌과 그 다음에 모로니시드 구조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당 덩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따로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당체라고 하는 거죠.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뭐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산수유. 씨를 빼야 됩니다. 꼭 씨를 빼야 되고, 부적한 품이 뭐냐면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으면 약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쪽이 한국산, 이쪽이 중국산인데요. 산수유는 중국산과 한국산의 약효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국산을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쌉니다. 중국산이 아무래도 대량 구매를 해오니까요. 자, 뭐 이 선전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C 식품인가요? C 식품. 천으로 시작하는데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면서 남자한테 참 좋은 마시는 산수유. 이걸로 이 C 회사가 이 산수유로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대박이 날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남성들한테는 진짜 좋으니까요. 어쨌든 이 산수유가 문제가 아니로 이 사장님이 이거를 선전을 해서 더 유명해진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한약재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가. 요즘은 산양류?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가네요. 그 다음에 산수유 이제 양리학적으로 본 건데요. 아까 뭐 이미 봤습니다. 로가닌, 모로닌시드, 그 다음에 스웨리사이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체다 이렇게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체 설명인데요.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 2의 것과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을 한 것을 배당체라고 하고 비당목을 어글리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그 배당체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한약재 성분의 상당 부분이 이 배당체 형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극성이 높아서 소화 흡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끓이기도 하고 또 뭐 대부분 뭐 끓여서 추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발효를 시키거나 소화 안 되니까 이제 발효를 해서 시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고요. 뭐 이렇게 배당체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테르펜도 아까 여기 배당체 쪽에서 여기 산수유에 스웨로사이드가 화학적으로는 세코리도이드라고 배당체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체의 세코리 쪽의 얘기를 지금 잠깐 한 건데요. 그래서 세코이리도이드가 곰이 건이야. 곰이란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쓰다서 위에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산수유에 이 로가닌이 많이 들어있다. 이제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산수유가 정말 남성한테 좋은 것이냐. 뭐 옛날부터 그랬던데 진짜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짜 따끈따끈한 그런 그 논문이에요. 2021년에 발표가 됐으니까요. 작년이죠. 작년에 산수유 추출물에 의한 LNCFP 전립선 세포 증식 억제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 유발인자 발현에 대한 미친 영향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포 증식이니까 이거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포 수가 늘어나면 커지겠죠? 요게 이만한 게 자꾸 세포 수가 늘어나니까 커지겠고 양성 전립선 비대증 유발되니까 이게 이제 요거 세포 크기인 거죠. 세포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커지겠죠. 이 두 가지가 이 산수유 추출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논문인데요. 동의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가 동시에 이제 협업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긴데요.
영문 초록이고요. 이게 이제 언제가 발표가 됐냐면, 어셉트 됐냐면, 2001년 6월 4일이니까, 이제 한 달, 아니, 1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지금, 결론을 읽어보면요. 여기가 이제 conclusion, our result demonstrate CF가 이제 그 산수유죠. probably acted,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프리벤팅 한다고 나와 있죠. 막는다. thereby reducing, 줄인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좀 복잡하네 이게 좀. 이게 좀 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이네요. 예, 조금 더 길어야 되나요? 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예,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세포수 늘어나는 것을 못 늘어나게 한다. 크기가 커지는 거를 못 커지게 한다.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럼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포수도 줄여줘. 크기도 줄여줘. 그랬으니까 뭐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미 논문으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옛날 그 선현들이 저는 오히려 어떻게 이거를 알았을까가 참 오히려 더 그 기적 같아요. 지금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그 저기 뭐야 잠깐만요. 이게 또 이런요. 네. 컴퓨터가 이 뻐벅거려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재 뭐 이건 조금 뭐 그 그냥 잡상식 비슷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산수유가 도대체 어디서 많이 나냐? 제 1등이 여기입니다. 전라남도 구례시 산동면. 구례군 산동면은요. 지리산이 이렇게 있으면 남원 쪽으로 해서 이 지리산 자락이에요. 그 다음에 의성군, 의성이면 여기 그 안동하고 대구 사이에 이렇게 있던 그런 곳이죠. 여기가 두 번째로 많이 나고 세 번째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천시에 있는 데고요. 그래서 이 꽃이 이렇게 되는데 좀 봄 되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죠. 가볼만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는요. 산수유는 지금부터 천년 전에 중국 산동성에 사는 처녀가 구례 산동면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산동성에 살아서 산동면이라고 이름을 적겠죠. 가져다 심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요. 산수유 시목이라는 산수유 나무가 구례군 산동면에 지정돼 보고 있던데 한번 기회가 되면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산수유를 아마 먹고 그랬다. 그리고요. 이제 기록들 고문에 여러 가지 산림경제, 동국여지슬람, 승정원 일기 등등등등에 많이 기록돼 있고 38년이면 일제시대 때죠. 동아일보 구리에서 산수유 조합도 있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그래서 이 근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산수유를 씨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수작업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일일이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입에다가 산수유 열매를 우물우물해서 앞니로 씨를 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나이 들을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해서인지 앞니가 많이 닳았더라. 그래서 앞니가 좀 다른 처녀는 산동처녀구나 이렇게 알아봤고요. 몸에 좋으니까 남성한테도 좋고 여성한테도 좋으니까 뭐 항상 뭐 먹었겠죠. 예, 그래서 산동처녀와 입 맞추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이롭다. 당연했겠죠. 뭐 그다음에 산동처녀들을 남원, 순천 등지에서 며느리로 들어가는 경쟁이 매우 뭐 건강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구례의 젊은 사람들이 이 산수유꽃과 열매를 연인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숙지왕입니다. 예, 숙지왕은 지황 뿌리를 생지왕이라고 그래요.
생지황을 술에 구중국폭한 거야. 그러면 9번 찌고 9번 말렸다는 뜻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요 끝 마무리에 대해서 꼭 구중국폭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리겠어요. 제가 학교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잘 대답을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성미는 감, 달고 약간 따뜻하다. 간과 신경으로 가더라. 신이니까 우리 방광 전립선에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혈자음. 그래서 혈을 만들고 보해주고 음기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좀 그냥 한의학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기가 있잖아요. 기라는 건 그냥 이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이 있죠. 양은 이거는 남성이 이제 주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고 이제 뭡니까? 혈이 있죠. 혈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피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 있죠. 음은 요거는 이제 갱년기 증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갱년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약에서 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그렇잖아요. 뭐 저기 과로하고 그러면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싶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으라 해도 먹고 싶지도 않잖아요. 기가 떨어진 거고요. 양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호르몬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 몸에 조절이. 그다음에 이제 혈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생리를 하기 때문에 빈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음이라는 거는 갱년기 현상을 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꽃이에요. 꽃이고 요거는 이게 숙장 이제 새카맣게 되죠. 요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우리가 정읍에 칠보면이라고 있습니다. 칠보면에서 우리나라 숙지황 가장 좋은 숙지황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써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량 5-하이드록시메틸 2 프로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으니까 알데히드니까요. CHO가 붙어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표면은 검고 광택이 나고 반짝반짝하죠. 점성도 크고 끈적끈적해서 약 되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잘라 흑색이고 광택이다. 뭐 잘라보지는 않았네요. 자, 제가 이거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숙지황을 이렇게 이제 조직 배양하기 위해서 숙지황을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 배양 실내에서 실험실에서 인비보로 실험실에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실험인데요. 또 이러는군요. 여기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봄에 이제 이거 칠보 농협에서 얻어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이제 심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요건 상토입니다. 상토에다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잎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잎을 떼가지고 이제 조직 배양을 이렇게 실시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톡 1, 2, 3, 4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MS 배지 MS 배지는 일본인이 발명한 그러한 배지죠. 그래서 식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기본 베이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간 것들이 다 다른데요. 그것도 생략하고요. 이 배지에다 놓고요.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 배지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여기 박사과정 선생님, 외국인 박사과정 선생님하고 우리 이제 같은 조원들끼리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서 IBA
IBA 요건 1.0 그리고 요건 0.1 농도가 이렇게 돼서 억제를 시켜보고 이제 BAA도 있었는데 요 사진만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런 이제 이파리를 짜각짜각 잘라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쌀알처럼 이렇게 된 거 있죠? 요걸 캘러스라고 그래요. 예, 요걸 캘러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갖다가 다시 이제 심으면 이제 요게 나오면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숙지황이 도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캘러스가 지금 여기 캘러스가 있고 요건 이제 다른 것들인데 이런 모양으로 사진 가까이 찍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험은 일단 실패했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2번 했는데 2번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구 성과는 못했습니다. 아마 더 연구를 했어야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숙지황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양리학적인 부분들이고요. 예, 가열에 생성된 여기 아까 하이드록시 프롤알데히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고 카타폴 배당체인 카타폴 그 다음에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갓 케어 이제 밭에서 바로 캐면 생지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말리면 건지황. 그 다음에 찌면 속지황 이렇게 되는데 성격이 좀 달라지죠. 이제 찌니까 쓴 게 이제 쓴 맛이 없어져요. 쓴 맛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차가웠던 성질이 시원해졌다가 시원해진 것이 약간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는 아까 9번 찌고 9번 말림으로써 성분이 이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성분이 더 높아지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이제 화학작용인데 옛날 분들은 그 화학작용을 몰랐겠죠. 모르니까 한양 미온이라고 이런 성질만 이제 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내려주는 쪽이라면 이쪽은 열을 올려주는 쪽으로 바뀌더라. 그런 정도만 알았었겠죠. 그래서 작용을 보시면 생열, 생진, 청열, 열을 내려준다는 얘기죠. 청열, 지열, 열도 내려주고 피도 좀 멈춰주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양열이니까 약간 덜하다는 얘기죠. 청이 아니고 양이니까 양열, 지열.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쪽, 이건 차갑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cold고요.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미지근한 거, 양열이니까 서늘한 거,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따뜻한 걸로 바뀌는 거죠. 네. 자음 보열. 네. 여성한테는 참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왕 X 카타폴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카타폴에 아까 들어있었잖아요. 강심, 혈압 상승, 소량, 혈관 수증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타폴에는 사화 영역이 있어서 설사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여기 카타폴에 화학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도대체 9번을 찌고 증폭이니까요. 9번을 찜, 스티밍 한다는 얘기고 폭이란 말은 말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폭이란 말은 강렬한 햇볕에 말린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9번을 찌고 9번을 강렬하게 말려라. 이렇게 됐을 때 지왕 이게 구중급폭이라고 그러죠. 구중급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건데 2021년도 11월이니까 1년 딱 1년 전에 논문입니다. 따끈따끈한 거죠. 그래서 부산대학교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연구를 했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 교수님한테 여쭤봤었을 때 교수님들도 그때 잘 뭐 생각 안 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신 분 없냐 했더니 논문을 좀 찾아보겠다고 그랬었는데 답은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여기 한국 대한 본초학지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찾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상당히 긴 논문이에요. 앱스트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결과를 보니까요.
뭘 보여주냐면 steaming and drying process influenced 영향을 끼친다. chemical 그러니까 화학적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황에. 예, 그럼 어떻게 주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아까 카타폴, 배당체 얘기인 거죠. 레마니노사이드 A, B, 그 다음에 아주골, 그 다음에 뭐 아세토사이드 이런 이제 배당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당류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당류, 다당류, 당류가 배당체니까 이제 당류가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과당, 포도당, 저기 뭡니까? 저기 설탕이니까 자당, 그다음에 말토스랑 그다음에 라피노스, 그다음에 마니노트리노스, 그다음에 스타치로스 이게 이제 전분이 되겠죠. 이런 이제 복잡 다당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찌면은 이제 성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생기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성분이 높아지냐 그러는 건데 결론은 제가 이제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5증만 하면 90점은 된다. 그 다음 66증을 하게 되면 95점까지는 간다. 근데 7증, 8증, 9증을 가게 되면 여기가 아마 100점이 될 텐데 이 5점이나 10점을 위해서 굳이 6, 7, 8, 9 또는 최소 6증까지만 하면 7, 8, 9, 3분의 2의 과정은 없어도 되겠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숙지왕의 경우는 원칙이 이제 옛날 원칙이죠. 그게 이제 구중 구폭이 되겠지만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조사를 다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6증만 하자. 6증 6폭만 해도 성분의 뭐 한 95%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3분의 1의 과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비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가가 절감되겠으면 이제 약값이 싸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굉장히 귀한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3분의 1 과정이 생산되니까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3분의 1만큼 더 생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경제성의 원칙에 대단히 중요하게 그 다음에 정확한 약효로서 이 논문이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그것들을 다 해결해준 아주 좋은 논문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만드신 부산대학교 아까 어느 분이었죠? 예,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출신들의 한의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궁금했던 거를 뭐 하셨으니까요. 그 뭐 한 몇 년 걸리셨겠죠? 한 2년 걸리신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어떻게 됐죠? 예, 여기네요. 2년 2년 고생하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지왕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육계, 계피나무의 껍질이죠. 계피나무 껍질인데 흥미가 맵고 달고 덥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체온을 약간 올려주는 거죠. 체온. 그 다음에 이제 보화 조양, 화를 도와주고 양기를 높여준다. 그렇으니까 화라는 거는 이제 체온 얘기하겠죠. 산안지통, 추운 거 막아주는 거겠고, 온통 경락. 더우니까 우리 저기 매운 거 먹으면 땀 뻘뻘 흘리고 그러잖아요. 에너지가 기가 통한 거잖아요. 에너지가 통한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이제 양리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뭐 효능은 뭐 다 똑같다고 보고요. 시나몬 알데히드가 가장 이제 지표성이 정유로서 시나몬 알데히드 여기 나와 있는데 많이 먹으면 죽나요? 여기가 보니까요. LD50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LD50 제가 독성학도 배웠는데
생명과학과에 가가지고, 아니죠. 환경대학인가요? 그쪽에 가가지고 LD50인데, 뭐냐면, 이 양을 투여했을 때 50%가 죽는 그 수치인 거예요. 예, 치사율이죠, 치사율. 근데 여기 높은 것이 좋다는 얘기는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시나마 알메이드 효능이 좋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를 조금 이게 오해하기가 되는 거네. 여기 나왔네요. 100마리 중 50마리 죽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1kg에 132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자 봅시다. 1kg이에요. 그럼 1000g이죠. 1000g인데 이 마이크로는 100이잖아요. 미터니까 100이니까 하나 둘을 더하면 10,000g이죠. 그러니까 10kg에 132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G가 10마리 중에서,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50마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kg을 먹어야 돼요. 10kg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 1kg도 못 먹죠. 예, 그러니까, 잘 안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 우리 술도 LD50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예, 제가 나중에 표를 한번 찾아서 보겠는데, 술도 많이 먹으면 죽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훨씬 낮은 걸로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육개 모양입니다. 육개 요렇게 껍질이 요렇게 돼 있고, 얘가 2cm니까요. 이게 2cm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0cm 정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6cm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젓갈색이고요. 연한 갈색 얇은 층이 있으면 조금 섬유성이다. 그 다음에 여기 육개 안쪽이죠. 안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조금 저기 뭡니다. 나무가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기변계라는 이제 계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피는 위품이네요. 이게.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음양피가 위품인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아서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건데 왜 이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개 이제 양리학적인 측면인데요. 시나몬 알데히드, 주성분이죠. 그러니까 페놀 프로파이노디드 하나다. 시나믹 알데히드 이렇게. CHO가 알데히드죠. 이게. 그 다음에 에피 카테킨이 또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녹차 성분이죠. 녹차 성분인데 이제 항산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렇게 이제 양리학적인 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추인데요. 후추 열매죠. 후추나무는 후추과에 속하고 인도 남부가 원산지고요. 향신료로 사는 거. 뭐 이제 이 후추 때문에 이제 많은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졌잖아요. 네. 자,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보시지는 잘 안 드셨겠다. 다 갈아 있는 거 드신 거잖아요. 음식 먹을 때 추어탕 드시고 뭐 그럴 때 이거를 통후추라고 그러죠. 통후추를 이게 말린 거고요. 이제 열매가 진한 녹색일 때 채취해서 말린 거는 흑후추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백후추라고 그러나요? 그다음에요. 한자로는 호초라고 하고 향신료로 쓰인다. 쭉 돼 있고요. 쭉 돼 있고 이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했던 이런 얘기들 여기까지도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분이 피페린이에요. 피페린하고 차비신하고 차비신이 조금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후추, 통후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염증이 있을 때 썼던 거 포공령입니다.
포경령 민들레 전초니까요. 풀 전체 뭐 이렇게 이제 꽃서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뿌리까지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의 초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들어 있는 걸 보면 뭐 베타 시스토스테롤 같은 거 이런 거 들었으니 이게 이제 혈액 순환을 잘 해주는 그러한 성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하나 남게 돼요. 여기 이제 여기 아까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 한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천연 항생제가 뭐냐면 항생제이고 뭐 이제 항염증제가 되는 거겠죠. 항염증제인데 이거를 보통 금은화라고 해요. 금은화와 은교죠. 예. 아니죠. 금은화하고 저기 연교 죄송합니다. 연교. 이거 이제 의성 개나리라고 하는데요. 개나리 일종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금은화하고 연교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여기 이제 금은화와 연고를 사용한 것들이 여기 이제 지금 일반 약에 나와 있어요. 편도염, 인후염, 목감기, 기관지염, 경병신약에서 나온 거 은교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은화하고 연고를 사용한 거 은교산인데 이렇게 이제 두시, 현계, 박하, 우방자, 길경, 감초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한 건데 이 중에서 금은화하고 연고가 항생제이고 천연 염증제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거 대표적인 걸 쓰질 않고 포공령을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냐면 금은화와 연교는 상초에 주로 작용을 한다. 상초니까 이제 주로 기관지나 이제 목 이런 데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포공령은 중초에 많이 작용합니다. 중초니까 위 또는 간 또는 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초학적으로 볼 때는 이쪽에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은화와 은교는 대표적인 그러한 항생제이고 염증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지 않고 포경령을 쓰는 이유인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본초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썼다. 민들레를 썼다. 뿌리, 엽, 뭐 꽃 이런 거 다 돼 있고요. 이 건조감량이라는 거는 다 말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햇빛에 말렸다는 게 아니고요. 건조기 건조 감량을 재는 그런 그 기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온도를 100도 뭐 150도에서부터 태우지 않는 상태에서 몇 도 지났을 때 생기는 그런 양을 건조 감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가피인데요. 아까 가시오가피 얘기 나왔잖아요. 네. 가시오가피도 이제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양리학적인 것들이 나와 있고요. 오갈피는 이제 많이 사용을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수피, 그 다음에 주피를 안 한 거,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약효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주피를 제거하고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향가피라는 게 있는데 위품이더라. 위품이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역겨운 향기가 있고 맛은 쓰게 있다. 이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좀 코르크층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랑 좀 달라 보이죠? 약간 코르층이 여기 좀 빽빽해 보이고 여기는 코르층이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가시오가피 이거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런데 이것도 문제네요. 왜 문제냐? 홍모오가피라고 그래가지고 위품이 있어요. 근데 이 겉으로 외관으로 봤을 때 이 가시오가피하고 홍모유가피하고 이거 구분 가능하십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좀
전문가분들한테 좀 여쭤보시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파노라마식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통증은 없는데 소변 문제가 생겼다. 전립선 쪽인 거죠. 그랬을 때는 소화가 잘 되시는 분은 산수유, 그 다음에 산수유가 주약, 군약으로 쓰시고요. 메인 약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숙지황이 신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육개가 좌약, 그 다음에 호초가 사약이 되도록, 뭐 사약까지는 안 되더라도 군신 좌까지만 하더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수유, 숙지황, 육개, 호초. 그 다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숙지황하고 육개의 양을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숙지황을 조금 줄여 드시는 걸로. 그 다음에 소변 문제는 없는데 아프다 그러신 분은 천연항생제 우리 포경령을 쥐약으로 쓰시고 숙지황, 육개, 호초 이렇게 쓰시면 한 달 정도 달여서 드시면은 효염이 있을 것 같고요. 2달 정도면 거의 다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